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손주가 다가와 안겼는데 갑자기 코를 찡그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머리에서 냄새 나요. 혹은 누군가와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가 눈치 없이 의자에 등을 젖히며 약간 몸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순간 묘한 거리감이 가슴에 콕 박히죠. 그 냄새가 바로 정수리에서 나는 두피 냄새입니다. 머리를 매일 감고 샴푸도 좋은 걸 쓰고 물로 깨끗이 헹구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냄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30년 넘게 두피와 모발 건강을 연구하고 관리해온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같은 고민을 말씀하세요. 선생님, 분명히 씻었는데 왜 냄새가 나는 걸까요? 머리카락은 깨끗한데 정수리만 냄새가 올라와요. 혹시 제 체취가 달라진 걸까요? 이 모든 고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간과하고 있는 한 부위, 바로 정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리는 우리 머리 중에서도 피지선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된 부위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얼굴의 T존이 기름지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두피, 특히 정수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피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피지를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피지는 끈적하게 굳고 두피의 각질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 위로 땀, 먼지, 샴푸 찌꺼기까지 쌓이면 모공 속에서 산소를 차단한 채 박테리아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결국 이곳에서 냄새의 근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샴푸를 더 열심히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샴푸는 두피 위에 붙은 먼지나 땀은 씻어낼 수 있어도 모공 속에 굳어버린 피지나 뿌리 깊이 박힌 각질은 제거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샴푸는 향으로 냄새를 덮을 뿐 그 냄새의 원인을 없애주진 못하죠. 그래서 머리를 막 감고 나왔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오후만 되면 머리에서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냄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서 사람의 심리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냄새나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걸까? 다음에 그 모임에 안 가는 게 낫겠지.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가깝던 친구, 가족과의 거리도 이 작은 냄새 하나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래 안 머물려고 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문제는 이 냄새가 당사자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수리는 후각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와 가까운 부위의 냄새는 민감하게 감지하지만 정수리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수리 냄새는 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 들면 냄새가 나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사실 그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실제로 없앨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잘못된 방법으로 또는 관리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탓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고민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정수리는 피지선이 집중된 부위이며 노화와 함께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각질, 샴푸 잔여물, 땀, 먼지가 쌓이며 모공 속 박테리아가 냄새를 유발합니다. 샴푸만으로는 이 깊은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냄새는 심리적 거리감, 대인관계 회피로 이어지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한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 비밀은 바로 클렌징 오일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클렌징 오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정수리 냄새를 근본부터 제거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따라오세요. 정수리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와 가까이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살짝 뒤로 물러서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게 바로 내 머리 위 정수리에서 나는 냄새였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당혹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매일 감아도 향기 나는 샴푸를 써도 심지어 하루 2번씩 감아도 그 냄새는 어김없이 다시 올라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정수리 냄새를 없애는 단 하나의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피 건강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두피 전문가 이도훈입니다. 수천 명의 분들을 상담해왔고 그중 가장 흔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고민이 바로 정수리 냄새였죠. 정수리 냄새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후 피지 분비는 많아지고 두피의 자가 회복 능력은 줄어들며 냄새가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두피, 그 중에서도 정수리 부위는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기름기, 땀, 각질, 그리고 샴푸 찌꺼기까지 이 부위에 고스란히 쌓여 냄새를 만들어내죠. 문제는 샴푸만으로는 이 깊은 때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지선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과도해지고 특히 남성 호르몬의 영향까지 더해지면 피지가 두피 표면에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공기 중에 먼지, 땀, 세균이 결합하면 냄새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건가요? 우리는 이 냄새의 정체를 파악했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도 알아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단순히 향으로 덮는 임시 방편이 아닌 피지와 각질, 세균이 쌓이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방법.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효과를 확인했고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핵심 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여기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클렌징 오일의 등장입니다. 클렌징 오일은 본래 얼굴용으로 개발된 제품이지만 그 원리는 두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름은 기름을 녹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정수리 냄새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샴푸는 수용성입니다. 즉, 물과 잘 섞이지만 기름을 완전히 녹여내진 못합니다. 반면 오일은 같은 성질의 피지와 결합해 모공 깊숙이 쌓인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녹여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머리를 물에 적시기 전 마른 상태의 두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머리를 적시고 나서 뭔가를 바르는 것에 익숙하시지만 클렌징 오일은 물기 없는 두피에 써야 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량의 오일을 손에 덜어 정수리 중심 부위부터 도포합니다. 그 다음 손끝의 지문 부위를 이용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23분간 마사지해줍니다. 이때 절대 손톱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극은 두피에 미세 상처를 남기고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손에 미온수를 묻혀 정수리 부위를 다시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이 과정에서 오일이 하얗게 변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화입니다. 유화는 기름기와 노폐물이 물에 섞여 씻겨나갈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평소처럼 샴푸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샴푸는 되도록 약산성, 무실리콘, 두피 전용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너무 향이 강한 샴푸보다는 두피에 부담을 덜 주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샴푸 후 헹굼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헹굼을 대충 넘기시는데요. 특히 정수리 중심 부위는 거품이 남기 쉽기 때문에 1분 이상 충분히 헹구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단계는 건조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실수가 발생합니다.
샴푸 후 머리카락만 말리고 두피는 축축하게 남겨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젖은 두피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반드시 정수리 부위를 중심으로 두피 전체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 이것이 냄새 재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클렌징 오일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른 두피에 클렌징 오일 도포. 2. 손끝으로 2-3분간 원형 마사지. 3. 미온수로 유화. 4. 약산성 샴푸로 감기. 5. 1분 이상 정수리 중심부 헹굼. 6. 두피까지 완전 건조. 이 과정을 일주일에 1-2회만 반복해도 정수리 냄새가 현저히 줄어들고 두피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클렌징 오일은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근본부터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진짜 해결책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껏 다양한 민간요법이나 향으로 덮는 방식, 심지어 탈모 샴푸까지 시도해봤지만 변화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정수리 냄새로부터의 자유, 그 첫걸음은 바로 샴푸 전의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제 이 방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하시죠?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해 삶이 바뀐 분들의 사례는 놀라울 만큼 다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이 얼마나 냄새를 악화시키는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들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68세 여성 이정숙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깔끔하게 생활하셨고 하루 한 번은 꼭 샴푸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과 손주가 엄마 냄새 나라고 말한 날부터 자신감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죠.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클렌징 오일을 알게 되어 제게 오셨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히신 뒤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손녀가 다시 안기며 할머니, 이제 좋은 냄새 나요라고 말해준 순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군요. 다음은 70세 남성 김혜진 씨의 사례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고 친구들과의 야외 활동을 즐기던 분인데 어느 날 산행 중 친구가 형, 모자 벗으면 냄새가 좀 나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한 것이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 모임 참석을 꺼리시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클렌징 오일 루틴을 접하시고 실천해 보셨답니다. 3주 뒤 등산을 다시 시작하셨고 그 자신감이 표정에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외에도 60대 중반의 한 부부가 서로의 정수리 냄새로 다투다 함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며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루틴을 함께하며 건강관리에 대한 대화가 늘었다고 해요. 이처럼 정수리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존엄감, 관계, 자존심, 심지어 부부간의 거리감까지 만들어내는 사회적 냄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냄새가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들은 다시 가까워지고 웃음이 돌아오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되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를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너무 강한 샴푸를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멘톨, 인공향료가 강한 샴푸는 일시적으로 개운함을 줄 수 있지만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무너뜨려 오히려 피지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둘째, 머리를 감은 후 두피를 완전히 말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젖은 두피는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특히 정수리 중심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모자, 베개 커버, 수건 등 직접 두피에 닿는 물품을 자주 세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피를 깨끗이 해도 이 물품들이 오염되어 있다면 냄새는 다시 올라옵니다. 넷째,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식초, 베이킹소다, 소금 등은 일시적인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두피의 장벽을 무너뜨려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냄새 안 나겠지 하고 방심하는 태도입니다. 정수리는 스스로 냄새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이나 루틴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통해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면 정수리 냄새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감, 인간관계, 삶의 만족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당신의 정수리 냄새,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수리 냄새의 원인부터 그 해결법, 그리고 실제 사례와 주의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어가느냐입니다. 매일 꾸준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2회, 단 5분의 루틴만 지켜도 우리의 두피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샴푸 전에 정수리에 클렌징 오일 도포, 지문으로 원을 그리며 2~3분간 마사지, 미온수로 유화 오일이 하얗게 변하면 성공, 약산성 샴푸로 두피 중심 꼼꼼하게 세정, 1분 이상 정수리 중심부 헹굼, 두피까지 완전 건조.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냄새 걱정 없이 사람들과 더 가까이 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고 손주가 안겨올 때 마음이 흐뭇해지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복잡한 방법을 찾다가 가장 단순한 진실을 놓칩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수리 냄새가 사라진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삶의 질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수리 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정수리 냄새,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단 5분, 당신의 두피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향기롭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